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는 하루 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들어오는 소식을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또 소식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제 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주 중요한 소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자 노동신문에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또 정치국 상무위원인 박봉주 부위원장이 평양 종합방직공장을 현지 요해했다는 사진이 일면 톱으로 크게 실렸습니다. 사실 북한에서는 총리가 다른 곳에 현지 요해를 가든 현지 지도를 가든 이것을 크게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일성, 김정일 때부터도 그랬고 김정은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총리가 내각 책임자로서, 내각 수반으로서 현장에 내려가는 일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뭐 방직공장뿐만 아니라 김책제철소라든지 아니면 안주탄광, 안주화학공장, 대한중기계공장 이런 중요한 공장들의 현지에 내려가서 직접 지휘하는 신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매번 내려갈 때마다 일면 톱으로 노동신문에 실린 적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제 장인이 강성산 총리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강성산 총리가 대한중기계공장을 가든 김책제철소를 내려가서 현지 여행을 가든 이렇게 큰 일면 톱으로 싣지 않습니다. 대체로 2면이나 3면에 강산 총리가 김책제철소 노동자들과 함께 만났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1호 행사처럼 일면에 톱으로 그것도 모든 직책을 쓰면서 또 사진까지 실었습니다. 즉 현지 지도라는 말을 안 했지만 현지 여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지금 시점에 김정은이 사라진 시점에 박봉주가 일면 톱으로 노동신문 일면 톱에 나왔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다음 시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오늘은 지금 김정은이가 없는 상황에서 박봉주가 일면 톱으로 나왔다는 그 자체가 지금 뭐인가 북한에서는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정은이 좀 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제 방송을 할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김정은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즉 중풍으로 쓰러져서 지금 치료받고 있다. 제 발로 혼자 일어설 수도 없고 아마 중풍을 맞았다면 한쪽 오른쪽을 쓰지 못하든지 왼쪽을 당분간 쓰지 못할 겁니다. 아무리 집중 치료를 한다고 해도 전문가분들, 의사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게 쉽게 치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치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김정은이 중풍으로 쓰러졌다면 치료 기간이 한 달, 두 달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자, 김정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박봉주, 내각 담당을 하고 있는 이 박봉주를 전면에 내세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노동신문에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면 김정은은 어떻게 쓰러졌냐? 저는 어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정은은 4월 14일 우리 국방부에서도 밝혔듯이 북한은 원산 동해안에서 새로 개발한 신형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시험 발사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참관했다는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김정은은 바로 4월 14일 새벽에 이 신형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 발사 장소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신형 순항 미사일 발사장에 김정은이 있었지만 발사하는 도중에 김정은이 쓰러졌다고 합니다. 만에 하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김정은이 신형 순항 미사일 발사장에 도착하여 지휘하는 도중에 쓰러졌다면 문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김정은의 동선을 씻지 못하고, 그렇다고 발사를 중지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발사는 했지만 김정은의 참관 소식은 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비상이 걸렸을 겁니다. 만약시 신형 순항 미사일 발사장에서 사고로 폭발해서 다쳤다면 거기에 참여했던 박종천이나 김정관 같은 총참모장이나 인민무력상이 모두 다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멀쩡합니다. 멀쩡할 뿐만 아니라 4월 15일 바로 금수산 의사당 김일성 생일 때 참배를 했습니다. 최룡해와 함께 많은 간부들, 군부 실세들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오직 김정은만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김정은은 4월 14일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서 그 발사장에 도착해서 그 지휘를 하고 나서 올라오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때 쓰러지지 않았다면 김정은도 4월 15일 고위 계층과 함께 김일성 태양궁전을 참배했을 겁니다. 그런데 군부 간부들이 모두 참여했지만 김정은은 끝내 올라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미사일 발사장에서 쓰러졌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김정은에 대한 무성한 소문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사망설, 중태설, 그리고 심지어 그 미사일 발사장에서 발사된 신형 미사일이 바로 거꾸로 동해 쪽으로 날아가지 않고 한 발이 김정은이 있는 곳으로 날아가서 터졌다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사실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북한의 상황이나 지금 들어오는 소식을 종합해 보게 되면 그렇게 됐다면 김정은만 하나 죽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던 총참모장이나 인민무력상 이런 사람들도 같이 함께 죽어서야 마땅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모두 4월 15일 김일성 태양궁전에 참배를 갔다 왔습니다. 단지 가지 않은 사람은 김여정과 이설주 그리고 조영원이라는 당 조직부 부부장입니다. 조영원은 김정은의 그림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올라오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4월 14일 김정은이 쓰러졌기 때문에 원산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쓰러져서 바로 평양으로 올라오지 못했을까? 원산에서 평양까지는 240km. 그리고 뇌졸중이나 중풍 맞은 사람은 차 안에서 흔들리게 되면 더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서 안정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흔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동해상에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바로 원산에 있는 특각, 김정은이 태어난 곳이기도 한 원산 특각으로 김정은을 아마 데리고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치료하고 있다는 것이죠. 김정은의 전용 열차가 원산 역전에 대기하고 있는 것 38로스가 보도했습니다. 아마 이 기차로 김정은을 운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평양으로 최고 지도자를 치료할 수 있는 봉화진료소, 가장 설비가 잘 되어 있는 이 봉화진료소에 와서 김정은을 빨리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승용차, 벤주로는 올라오지 못하더라도 기차로는 안전하게 흔들림 없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원산에 지금 김정은의 전용 열차가 도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4월 14일 현장에서 쓰러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현지지도를 내려가건 일반 경제 시찰을 가건 군부대를 내려가건 또 미사일 발사장에 간다고 하더라도 김정은이 가는 지역은 외곽으로부터 모두 차단되고 그리고 측근 경호는 최고의 경호팀이 맡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인민무력부의 최고 실세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동원됐던 전략군 사령부 장교들, 군관이죠. 그 장교들까지도 모두 다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밀을 지킨다고 해도 이 사실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김정은이 그 현장에서 쓰러졌기 때문에 아무리 극비로 지킨다고 하지만 소문이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마 이 소문은 이제 날개 덮친 듯이 제가 방송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이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동료들이나 아니면 지인들에게 이 소식이 퍼져나갈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최근에 국회 정보위에 출석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의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 정보를 정확하냐고 하니까 김현철 장관이 이야기한 것은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왜냐하면 시리아 대통령, 쿠바 지도자에게 축전을 보내고 답전을 보내고 또 원산 갈마지구 건설에 나왔던 건설자들에게 감사문까지 전달한 것을 보게 되면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가짜라고 했습니다. 만에 하나 김정은이 이제 진짜 중풍에 걸려서 한두 달 내에 나오지 못하고 다른 모습, 스탠드나 발목 관절을 수술했다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풍이기 때문에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달, 두 달 동안 김정은이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때는 김현철 장관은 뭐라고 할까요? 가장 정보력을 막강하게 가지고 많은 국가 세금을 쓰고 있는 국정원이나
통일부는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심하게 답변할 수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북한이라는 이 밀폐된 사회, 모든 정보가 차단된 사회에서 그 정보를 알아내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저도 압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나온 모든 정보는 이건 첩보 수준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나 정부가 알아내자고 한다면, 즉 통일부나 국정원이 자기 역량을 총동원해서 알아내자고 한다면 얼마든지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알아낼 수 있는 휴민트를 다 차단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북한에서 주는 정보에 의했던 것은 아닌지 한번 되짚어 봐야 합니다. 오늘도 북한은 노동신문에는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의 현지여의 일면 톱으로 싣고 대외 매체인 우리민족끼리와 메아리 사이트를 보면 여러분 잠깐 보시겠습니다마는 명분도 이유도 없다는 제목으로 미국을 비난하고 또 한국 정부에 하루빨리 미국과 손을 떼라, 미국의 하수인 노릇을 하지 말라는 이런 글만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아리에는 내 나라가 제일 좋다는 이런 글을 싣고 있는 형편입니다. 오늘도 강명도 TV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격려와 지원과 후원이 오늘과 같은 이 방송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